올해 초에 목표 세우셨죠? 노트에 혹시 적어 놓으셨다면 그거 봐보세요. 성공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실패하셨을 거예요. 작년 목표, 재작년 목표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년 새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해요. 10kg 감량해야지 1kg도 힘들고요. 매일 책 읽어야지 일주일에 한번 펼치면 다행입니다. 그 실수를 매번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의지가 약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지? 자책하곤 합니다. 그게 과연 의지가 약한 걸까요? 매년 반복해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뭔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애당초 문제를 잘못 설정했던 건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세운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의지력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달성한 확률이 최소 42% 올라갈 겁니다. 실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표는 뭐냐면요. What? 뭐 살을 뺄 거다, 돈을 벌 거다, 뭐뭐 할 거다, 무엇을 할 거다. 즉, what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이먼 시넥은 스타트 위드 Y에서 골든 서클이란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 골든 서클이 뭐냐면 우리가 달성하는 목표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그 중간에는 what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what보다 근본적인 how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뿌리에 Y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피상적인 거야. 근데 그 근본을 이루는 거는 what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why,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what만 하니까, 피상적인 겉핥기만 하고 있으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죠. why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how,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만 생각해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목표 달성률이 42%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룹을 나눠서 어떤 그룹은 목표를 세워라 라고 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라.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목표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목표를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목표의 진척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그룹,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공유하고 주간으로 보고까지 한 집단이 달성률이 42%가 높았다는 거예요. 즉, Y는 아직 손대지도 않았고 How,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거냐는 구체적인 시스템, 계획만 만들었을 뿐인데 42%가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에 Y까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What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Y랑 How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를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뭘 정해야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why, 왜 하는가를 정해야겠죠. 이것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나 살 빼야지 라고 해서 운동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있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살 뺄 거야 라고 해서 성공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정말 식단도 잘하고 운동 잘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좀 더 큰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큰 목적이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 진짜 그냥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정말 크게 아파서 건강에 소중함을 느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살을 빼야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나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런 하루 이틀 운동하고 말고 목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성공 확률이 높고 실제로 잘 된 분들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뭔가 이번 여름에 비키니 입어야지, 식스팩 바디 프로필 찍어야지, 이런 엔드 포인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가 아니라 건강하고 성취 경험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식의 목표가 있을 때 더 잘하더라는 거죠. 즉,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더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라는 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는가를 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걸 달성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요. 또 반대 집단에게는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투표할 건가요? 라는 건 투표라는 행동에 관한 질문이죠. 그런데 유권자로서의 권리라는 질문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권자라는 정체성. 그랬더니 결과 차이가 어땠냐? 정체성에 관한 당신은 유권자죠? 이런 질문을 받은 분들의 투표율이 13% 올라갔다고 해요. 즉, 무엇을 할 것이다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살을 빼야겠다가 아니고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이야. 책을 읽어야겠다 아니고 나는 항상 성장하는 학습자야. 구독자를 늘려야지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에이터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토니 로빈스는 무슨 말을 했냐? 인간에게는 자신이 정의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매일 성장하는 크리에이터야 라고 말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와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한 내 모습과 안 맞아. 그러면 불편해. 이거 실제로 제가 많이 체감하는 게, 제가 북토크 채널이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 성장 성공과 어긋나는 뭐 핸드폰으로 웹툰을 본다든지 아니면 쇼츠를 본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으면요, 불편해요. 마음 한구석 어딘가 좀 불편해. 나 좀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편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거든요. 내 정체성, 내 생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행동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체성 목표를 세우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성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나는 뭐뭐 할 거다가 아니고 나는 뭐뭐 한 사람이다 라고 써보세요. 유튜브 하고 싶나요? 그러면 나 유튜브로 돈 벌 거야, 월 100만 원 벌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에이터야. 글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나는 스레드로 구독자, 팔로워 100명 모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내 일상의 이야기를 재치 있게 풀어내는 작가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에 관한 문장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만들므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Y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할 일은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산다가 되는 거잖아요. Y가 생기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좋은 행동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의 첫 단계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의 두 번째는요, 딥워크입니다. 첫 번째 Y 정체성은요, 방향성에 관련된 거예요. 마치 배가 키를 돌려가지고 방향성을 딱 정한 거죠. 그런데 방향만 정한다고 나아갑니까? 아니죠.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추진력을 내가지고 배를 내가 설정한 목표로 방향성으로 쭉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작동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당연히 귀찮음도 있는데 요즘 정말 우리의 행동, 엔진을 멈춰 세우는 최악의 원인은요, 주의 산만입니다. 주의 산만. 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주의 산만함을 이겨내고 실행력을 폭발시키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칼 뉴포트가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소개한 딥워크란 개념입니다. 딥워크가 뭐예요? 방해 없는 온전한 집중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집중 상태는 어떻게 만듭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요, 타임블록입니다. 타임블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목표로 할 거 아닙니까?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책을 읽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시간 날 때 해야지. 그럼 절대 못 한다는 거죠. 절대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타임블록으로 정해서 아예 이 블록이 작은 구역을 나타내는 블록이라는 뜻도 있지만 막아버린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냥 캘린더에 특정 시간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는 나 운동 시간이다. 퇴근하고 6시부터 8시는 때려주고도 운동한다. 이렇게 딱 맞춰놓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때 시간 있어? 나 약속 있어. 자기와의 약속 시간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자꾸 요청하면은 나조차도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냥 가게 돼. 핑계도 없어. 할 말도 없어. 그래 나 할 일, 그래 안 하지 뭐.
나중에 미루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잡아놓은 시간, 타임블록은 세상 그 누가 와도 침해할 수 없는, 정말 가족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포모도로입니다. 포모도로가 뭐냐, 이런 타이머로 내가 집중할 때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만큼 켜놓고 이거 다 갈 때까지는 무조건 집중한다, 이거죠. 보통 뭐 25분하고 5분 쉬어라 이런 분들도 있고 50분하고 10분 쉬어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심은 뭐냐면, 이 시계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 동안은 절대 다른 것도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마. 이것만 해. 하는 식으로 내가 블록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포모도로 타이머도 비판을 받거든요. 뭐라고 비판받냐. 예를 들어 25분, 5분, 50분, 10분 하면은 그 시간밖에 집중 못하게 된다. 50분만 집중할 수 있으면 50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한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니 내가 90분, 뭐 2시간, 3시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애당초 이걸 고민도 안 했겠지. 5분도 10분도 제대로 집중을 못하니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이런 상황에는 특히 요즘에 쇼폼으로 인해 뇌가 망가진 상황이면 이 시간이라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은 꼭 무조건 집중을 하고 중간중간 쉬어주는데 10분 휴식할 때, 예를 들어서 50분하고 10분 쉬고 뭐 25분하고 5분 쉬고 휴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식 시간의 핵심은 그때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때 스마트폰 보면 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휴식이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뇌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휴식을 해야 됩니다. 진짜 휴식은 스트레칭, 물 마시기, 산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휴식이죠. 이런 포모도로 타이머를 사용해서 뭐 50분 집중하고 10분 쉬는 걸 3번 반복한다. 그럼 하루에 3시간도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3시간 일하는 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딥워크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버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버블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부터 온전히 차단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버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멀리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무음해놓고 어디 손도 대기 힘든 곳에다가 갖다 놓던가 휴대폰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그리고 나서 물리적 차단도 있습니다. 내가 아예 별도의 집중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 끝날 때까지 못 나오게 문 잠가줘.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청각적 차단도 있습니다. 청각적은 어떤 것이냐? 밖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듣기 평가할 때 계란이 왔어요 이런 거 지나가면 짜증났잖아요. 그걸 아예 맞게 귀를 막아놓거나 아니면은 뭐 백색 소음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정체성을 정하고 이제 그럼 행동을 할 거야.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게 주의 산만이야. 주의 산만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딥 워크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 환경은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포모도로 타이머로 그 시간 동안만큼은 그 일에만 집중하고 버블을 만들어서 다른 어떠한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환경을 이기는 의지는 없기 때문에 이 딥 워크가 우리의 골든 서클에서 봤을 때 how,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목표 달성 시스템의 세 번째 요소는요,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방향성 정했고 엔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계속 가면 돼. 근데 가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를 점검하는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 피드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좋은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소개한 적 있는 기분 리셋이라는 책의 저자인 알리 압달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상에서 이 피드백하는 법을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뭐 이런 딥워크를 정하고 뭐 정체성을 정해서 뭐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기록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표를 쓰잖아요. 그럼 시간표를 쓰고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본 다음에 내가 시간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만큼 했나? 내가 이번 주에는 A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에 대한 행동을 했나? 내 정체성은 운동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번에 운동하는 사람처럼 살았나?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낙서하듯이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낙서하듯이 그냥 종이에 적어보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단순한 거 별거 아닌데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아, 이번엔 좀 실수가 있었는데 다음번은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딥워크 했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쓰다 보니까 딥워크에서 집중한 시간은 많아. 근데 이 시간이 정체성이랑 맞는 시간인가?
내 시간이 정체성 실현에 올바르게 사용됐나? 이런 거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언제 해야 되냐면은 매일 가령 뭐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 그리고 매주 주말에 다음 주를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 저녁이든 일요일 저녁이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 시스템에 대해서 내 정체성과 이번 주에 보냈던 딥워크 시간에 대해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이 피드백만 해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내 목표 진행 상황에 대해 써보는 것. 이게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 망상 활성계가 뭐냐면요. 뇌의 일종의 뇌의 필터 시스템이에요. 우리 뇌에 야 이건 중요한 거야 아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서 필터로 안 중요한 건 거르고 중요한 거에만 안테나 세우고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망상 활성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록해 보는 게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기록해 봄으로써 내 정체성에 맞나? 내가 정말 목표에 시간을 쓰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 우리 뇌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 전부 시작점은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 달성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 모든 의식과 행동이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이라는 겁니다. 알리 압달이 소개한 두 번째 피드백 방법은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란 무슨 뜻이냐? 뭐 우리가 정체성부터 딥워크로 이어지지만 한 사람이 평생 한 목표만 세우고 살진 않잖아요. 저만 해도 운동 목표가 있고 사업 목표가 있고 가정에서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실제로 내가 처음 생각했던 내 정체성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순조롭게 다가가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 안 하면 금방 우리가 지칠 수 있다라고 알리 압달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각화해보라고 말해요. 시각화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 2시간 운동할 거야 라고 했으면 아주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면 다이어리를 여러분이 어떤 걸 쓰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플래너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운 목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잘 되고 있어. 그럼 이번 주는 이건 동그라미. 만약에 잘 안 되고 있어. 이번 주에 아무것도 못했어. 빨간색으로 X. 이렇게 우리가 정했던 이 기록 시간에 내 목표 진척도를 확인해서 시각적으로 표시. 만약에 애매하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시각화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된대요. 한 바구니에다가 구슬을 담아놓고 다른 바구니는 비어있는 바구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 구슬을 그냥 옮기는 것.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해도 도움이 된대요. 내 의지를 동기부여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피드백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 압달은 시각화해봐라. 내 목표 달성 진척도를 색깔로 표시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알리 압달이 제시하는 세 번째 피드백 방법은요. 우프입니다. 우프가 무슨 뜻이냐? WOOP라는 건데 이거는 심리학자 가브리엘레 웨팅겐이 개발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거에 딥워크를 하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아라.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잖아. 근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과정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기만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항이 보통 있을 겁니다. 하기 싫은 힘든 상황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은 대비하지 않고 나는 마냥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정체성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쉽게 마음이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레 웨팅겐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목표 달성에 따라올 만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날 장애물을 미리 계획해라. 장애물까지 계획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프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 W는 wish거든요.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 O는 outcome. 결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달성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거.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obstacle. 장애물. 그 결과를 얻는데 따라올 예상되는 장애물이 뭐가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기로 했어. 그럼 예상되는 장애물이 뭐예요? 졸릴 거다. 알람이 안 들릴 거다. 이런 거가 있을 거잖아요. 마지막 P는 플랜. 그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아침에 만약에 늦잠을 자고 싶다. 아침에 잠이 잘 안 떠진다 하면은 일단 알람 소리를 엄청 크게 할 것이다. 아니면은 일단 눈 뜨자마자 다시 잠들기 전에 샤워를 할 것이다. 이런 플랜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이 컨텐츠를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멋들어진 계획을 세우고 정체성을 정의하고 딥워크를 위한 환경을 갖춰도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따라올지 예상하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획을 세워봐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척도를 체크하고 기록을 함에 있어서 이 플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실천하기로 했던 플랜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계획해 놓으면요, 장애물에 대한 행동을 기록해보고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이 기록을 체계화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시스템, 프로세스가 우리 뇌에 그냥 새겨집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의 업무를 점검하고 다음날 해야 될 일 계획하고 주말마다 그거 점검하고 이게 딱히 힘들이지 않아도 해요.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 습관이 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습관을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실천이 쌓였을 때 우리가 의지력만으로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시스템이 우리를 목표 달성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피상적인 what, 무엇을 달성할지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 목표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럼 왜를 정해야겠죠. 그건 무엇이다?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정체성이 확립돼야 조금 더 우리를 동기부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체성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거기로 달려갈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엔진이 뭐다? 딥워크다. 분절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올바른 환경에서 100% 집중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가 나야 더 지속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블록, 포모도로, 버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딥워크 환경을 조성하라. 마지막, 그 딥워크를 시행하면서 이게 정말 내 목표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피드백해야 한다. 피드백의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기록하는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나? 이번 주는 시간을 잘 썼나? 기록해봐라. 그리고 그 기록할 때 목표 달성도, 진척도를 시각화해보고 내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계획의 진행도도 확인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또 그래 좋은 내용이네 하고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당장 실천해야 될 거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행동과 관련된 정체성. 운동 목표를 세웠다면 나는 몇 킬로 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뭐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족을 우선시 여기고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체성 문장을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는 딥워크.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딥워크 시간, 타임을 시간표에 지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1시간 아니면 주말 2시간 이렇게 시간표에 지금 시간을 잡으세요. 이 두 가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셔도요, 여러분의 목표 달성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왕이면 그 여러분의 정체성 문장을 댓글에 적어보세요. 선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목표 달성 효과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의지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 시스템이란 why, how, what으로 구성되고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참고로 만드시고 더 많은 것들,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성취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